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녹음기 껐다가 다시 켜서 새로 녹음을 시작하는 증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마이크를 안 켜고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런 사고 겪는 것 같아요. 저는 정기적이죠. 저는 정기적이에요. 저희 같이 할 때는 작년 이후로는 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지난번에 이 꼽는 구멍 잘못 꼽아가지고 한번 사고 난 거 덕분에 이 박정진 대표하고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참 여러모로 죄송했는데 오늘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8분밖에 안 날렸습니다. 네, 양호합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력이 소진돼가지고 힘들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코스피가 오늘 0.4% 빠졌고요. 코스닥은 1.8%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코스닥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700억,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한 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5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주말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시장 반응은 묵묵부답 정도 수준으로 네. 포커페이스 정도도 아니고 무시한 정도 수준이었죠. 그렇죠. 네. 뭐 증시화가 상관 있는 얘기만 좀 고르자면 네. 두 가지의 아주 대형 이슈가 있었지만 이건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이슈고요. 네,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는 이미 알고 있었던 뉴스이긴 하죠. 그렇죠. 반도체 투자 발표했던 것과 그다음에 백신 위탁 생산 협의입니다. 네. 둘 다 알고 있어서 오늘 바이오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하락해서 오히려 마감을 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 나온 거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미사일 지침 종료입니다. 네. 네, 미사일 지침이 종료돼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상승한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은 이제 10%나 상승을 했고요. 이게 발사체 미사일 만드는 로켓과 미사일 만드는 회사니 로켓만 만듭니다. 네. 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세트라가이 2%씩 네. 올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인데요. 네, 너무- 40년 이상 유지가 됐었던 규제이잖아요. 아니 그냥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없었던 일이지. 그 전에는 만들 수가 없었고, 그렇죠. 예, 만들 수 있을 때부터는 못 만들게 했고 발사체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진작에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걸 왜 규제를 받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건드리신 건가요? 역사를 지금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역사적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다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계의 시각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그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한국이 그렇게 6.25 전쟁 이후 그 전쟁 발발 이후에 그렇게 무참하게 초기에 남한 쪽이 당했느냐라는 걸 보면 전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전력이 없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입장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논의를 말씀드리면 전력이 없는 건 미군이 전력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뭐 한국이 무슨 군사 전력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웠죠. 그리고 저쪽도 사실은 자기 그 전력이라고보다 뭐 소련이나 이런 쪽에서의 전력이 온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미군에서부터 전력이 왔어야 했는데 왜 안 왔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도 북진 통일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력을 주면 진짜 북진 통일하겠네 해서 전력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행기도 하나도 없었고 탱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항상 한국에 대해서 이런 제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휘소 박사, 예. 이휘소 박사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픽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90년대에 대히트를 쳤던 100만 부 이상 팔린 소설이 있어요. 네. 그건 픽션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그 이후로 계속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못하게 했죠. 근데 이번에 이거를 풀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할 만큼 급박했던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미국이 급했다. 그렇죠. 네. 우리 초반에는 앞에 보면 백신을 줬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백신은 큰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큰 뉴스예요. 정말로 많은 걸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줄 때는 그렇게 급박했고 그럼 도대체 뭐가 급박했냐? 역시나 기술 패권이 급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 패권은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결국은 중국하고 싸움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중국하고 뭐 어떠냐. 그 TSMC도 있고 대만도 지금 친미인데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대만을 친미라고 확정적으로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따라서 친중파가 넘어갈 수도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이 막 걸려가지고 진짜 중국에서부터 경제 혜택이 너무 와. 그래서 마음이 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게다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동포. 그렇죠. 자기는 일국 이제라고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리 일국 일제라고 얘기해도 우린 아니야라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거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전부 내피셜입니다. 네. 공식적 견해 아니고요. 듣고 잊으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중 간의 그 가장 첨예한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는 대만이 됐어요. 대만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고 대만에서도 TSMC가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면 결국은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까지 일단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 미세 공정의 파운드리 공정도 반드시 필요했었을 것이고요. 메모리 공장도 필요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인텔한테는 14나노 이상을 맡겨서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하고 어차피 지금 미세 공정이 인텔이 못 들어가고 있는 10나노까지밖에 지금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으니 그 밑단의 미세 공정은 삼성한테 맡기면서 그 시스템 반도체 패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이제 외주가 아니라 그 리쇼어링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네가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었고 그 중에 파트너로 한국을 불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산업 패권에서 미국의 산업 패권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2차 전지가 문제냐면은 2차 전지도 지금 이번 1분기 봤습니다만 그 LFP를 내세운 CATL이 선두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전기차 점유율도 중국이 1등이에요. 현재 추세로 가면 2차 전지 패권도 중국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에너지 패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너무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가 이제 투자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야 되니까 한국 업체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2차 전지는 서로 호흡이 잘 맞았지. 반도체는 사실 삼성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안 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오늘 주가만 보면은 조금 반응이 좀 그에 비해서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모르는 거지. 증시각도 TV에서 가장 먼저 내피셜로 가장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다음부터 이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 왜 이게 얼마나 크냐면 미국의 산업 파트너가 한국이 됐다면 오늘 너무 국뽕인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거면 멀티플 미국 거 일부 조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줬으면 좋겠네요. 한 0.5%뭐 이렇게라도? 5만 줬으면 좋겠다. 퍼5? 퍼5. 이거 너무 많이 말하는 거지. 이거 너무 많이 말하는. 나는 한 10%만 갖고 왔으면 좋겠네. 네, 10%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 있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지 하면서 해석을 할 거고요. 우리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 중에서 링크를 좀 걸어주세요. 이 밀떡들 중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곧 이야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미사일 그 사정거리를 자유롭게 내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거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홍우 형을 불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그거 밀떡 중에 밀떡인데 아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 한국판 버전으로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이제 8종목이 내일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패시브 ETF는 이제 단순 지수 추종입니다. 네. 코스피 200 따라간다거나 뭐 S&P 500 지수를 따라간다거나 뭐 이런 건데 액티브 ETF는 이제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하지만 70%는 이제 비교 지수를 추종을 하고 요거는 근데 다만 상관계수는 0.7 이상을 유지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30% 정도는 이제 매니저가 독자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투의 경우에서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ESG 관련된 액티브 펀드랑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 펀드를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뭐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도 각각 2종류의 액티브 ETF를 내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인기가 많은 쪽에 액티브를 설정한다니 참 이게 참 조금 그러네요. 예, 지금 액티비티 종류를 보면은 뭐 BBIG, 퓨처 모빌리티, 신재생, 미래차 뭐 이런 쪽이 맞습니다. BBIG가 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액티브라 그러지 BBIG라 그래갖고 자기의 몸을 저렇게 제한시킬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있네요 개인적으로. 액티브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BBIG가 영원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너무 안타깝네. 그럼 저렇게 사람 모으기는 쉽지. 근데 사람 모으기는 쉽지만 사람 모아서 그 다음에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나? BBIG 안에 BBIG가 영원한가? 그렇죠. 뭐 시장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좀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름이 BBIG면은 그거에 또 제한도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모빌리티 이러면은 또 그것도 그렇고 안타깝네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찾는 거는 이미 인기가 한껏 올라 있어서 인기가 한껏 올라 있는 건 가격이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걸 출시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죠. 그럼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좋은 앞으로도 뭐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 뭐 가치 액티브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겠죠. 그 출시를 못 하고 그래서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월급쟁이 펀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거야. 가입 금액을요? 어떻게?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이나 돈이 없으신 분이나 모두 넣을 수 있는 돈을 한도를 딱 잡아놓는 거지. 그런 월급쟁이 펀드. 좋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가입해. 1인당 한 구자만. 최소 가입 금액은 없지만 최대 네. 가입 금액은 있다. 최대 가입 금액이 있어서 더 이상 넣고 싶어. 간절하게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내 돈 좀 받아주세요. 근데 아니 안 될 걸? 이러면서 거꾸로. 네. 예, 그리고 이제 CJ, CGV 요즘에 계속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터키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에 터키의 최대 영화사인 마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화성 엔터테인먼트죠. 이거를 8천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 증권하고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TRS는 이제 토털 리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 회수 시점에서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에는 CGV가 메리츠에 보전해주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완전 대출이죠. 네. 하지만 인수 이후에 터키의 경제 악화로 환손실까지 커지면서 그렇죠. 환손실만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TRS 평가 손실을 그 대신 뭐 그동안 좀 반영을 해왔습니다. 2017년도에 530억 원 반영했고, 18년도엔 1,770억 원, 19년도엔 750억 원, 2020년도엔 약 500억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년 동안 약 3,500억 원의 손실을 인식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현금 유출은 없었습니다. 네. 비용 인식만 하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반영을 했는데 네. 실제 현금 유출은 없었지만 TRS 계약이 오늘 만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해당 금액이 유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악재는 소멸이 완전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업황 개선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 영화관 업황이 살아날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물론 전환사채 4월달에 발행 성공을 했지만 아직 1분기 기준으로는 2,3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리고 결손금도 7,200억 원 정도 쌓여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중국을 보니까 저도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춘절에 영화 관람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화관 정상화가 완료가 된 거죠. 뭐 춘절만 보면요. 우리도 백신 한 30에서 50% 이상 맞으면은 영화관이 정상화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10%도 안 되니까 네.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게 기업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 아니 그 당시에는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있었어. 이게 그래서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게 베트남 같은 데는 완전히 도륙을 쳤잖아요. CGV가 1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시장까지 사실은 극장을 수출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극장을 수출했으니 그 전까지는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리고 성장, 야 극장이 수출까지 하면서 다 잡아먹네. 뭐 베트남 1등이고 터키 1등이고 어디 나라 1등이고 막 이러면 야 이거 대단한데 뭐 이랬는데 난리가 난 거지. 네, 터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환율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졌잖아요. 네. 이슬람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 반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밝은 소식입니다. BTS 네.
상을 받았습니다.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24일에 LA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후보에 오른 탑 듀오 그룹, 탑 송 세일 아티스트, 탑 소셜 아티스트, 탑 셀링 송 이 4개 분야가 있는데 모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수상은 저스틴 비버, 위켄드, 마룬 5 등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친 결과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신곡이 21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엄청나다죠. 네, 제목이 버터인데요. 스포티파이에서 공개 첫날 2천만 회가 넘는 스트리밍 수를 기록을 해서 사상 네.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뮤직비디오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390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우리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었죠? 수천 명 되었습니다. 수천 명. 네, 수천 명입니다. 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는 390만 명.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디와 신기록이라고 어디를 합니다. 비교하시는 겁니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네. 배고픈 모양이네. 배고픈 모양이네. 네. 네. 하지만 뭐 오늘 주가에는 하이브 주가가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네, 0.76% 올라서 이제 했습니다. BTS를 이어서 다른 그룹들도 막 이렇게 좀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국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터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아예 그 아이돌 그룹들은 클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하고 올라와요. 중국어라든가 영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주 산업화되어 있고 그렇죠.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여기에서 한국이 일종의 산업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SM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연하게 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공장이야. 아이돌 만드는 공장들이야. SM, 뭐 YG 뭐 이런 데들이 좀 저렴한 표현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6월 달에 한 아이돌 그룹이 곧 나오게 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펙스라는 그룹이에요. 이펙스. 예, EPEX. 예, 이펙스라는 그룹이 뜰 것 같아. 뜰 것 같아서 나중에 내기 한번 해보려고. 뜨나 안 뜨나. 네. 기대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UBS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아직도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보다는 경기 순환주에 주목하라라는 의견을 내줬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주목을 했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실적이었는데요. S&P 500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24%잘 나왔고요. 이익은 45%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연간 EPS 전망은 전년 대비 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올해 EPS 전망치는 전년 대비 50% 성장. 네, 미국보다 더 크죠. 내년엔 12%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금리입니다. 4월에는 이제 신규 고용이 저조했고 경기 회복세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이 최근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가 논의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말 S&P 500 지수는 약 4,400을 돌파를 해서 최대 4,600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지수 대비하면은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예. 수준입니다. 반면에 유로스톡스 50은 최대 17%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최대 27%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가 이렇게 미국보다는 더 상승 잠재력이 더 높다고 본 이유가 바로 이 경기 민감주가 기술주보다는 더 높다는 그 근거로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누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금리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전쟁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45년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도 보면은 그 부채 비율이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그 후에 근데 그때 전쟁 때문에 돈을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50년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전망이 맞다 틀리다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고 좋은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주말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중국에서 좀 규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뭐 채굴과 거래까지 금지를 했는데요. 대형 거래소들은 이제 중국인들의 거래를 차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간의 하락을 보면은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일론 머스크도 또 트윗을 통해서 도지코인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음. 올리면서 이제 뭐 상승을 바랬나 봐요.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올리고 7%나 그래도 상승은 했다고 합니다. 네. 도지코인이 그러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거 관련해서는. 네, 요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을 해서 12년이 지났는데도 가치 있는 용도를 못 찾았다는 것은 존재에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4,3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고점이 8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벌써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된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인간의 두뇌 속에 각인이 되고 대중화되어져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가격 변동이 좀 죽어야 정말 의미 있는 자산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해서는 여전히 도박판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리 잡으려면 가격 변동이 죽으면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있으면 그때는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속에서 그것을 어떤 something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존재한다면. 우리의 실생활에 좀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는 그 네. 시대가 오면은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그때까지 이제 살아 있으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면 이거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어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시간 속 존재라는 거. 네. 네. 누구죠? 마르틴 하이데거죠. 네, 마르틴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우리 존재는 시간 외의 존재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존재, 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군요. 네. 어려운 멋있네요.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지역은 이제 3주 연장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수준이고요. 백신 1차 접종률이 7.4%. 좀 올라온 것 같은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3.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지금 매일 500에서 6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렇게 3주 동안은 더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는 것 같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백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맞겠죠? 기술 준다 그러면 또 이 카피는 우리나라 1등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카피를 통해서 한국이 벌떡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의학 바이오 사업이 더욱더. 네. 근데 이미 CMO 사업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세계적인 수준이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짜 둘째 가는 수준의 그런 의학 강국이 되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네,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빨리 이제 그러네요. 모임도 많아지고 하면 딱 좋을 타이밍이었는데 좀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더 건강이 먼저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